네 번째 발제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성 교수는 현재 충북대학교 의과대 교수면서 산학협력단장을 맡고 계시고요. 현재 여러 가지 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하시는데 공중보건정보 포럼 이사장을 맡고 계시면서 직전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을 맡은 우리 서울의대 졸업이고 의료관리학 전문가이십니다. 발표 내용은 재난에서 학습하는 보건의료 체계의 구성 방향입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이제 앞부분 연자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어떻게 정보 체계에서 이거를 좀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앞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내용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 체계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정말로 부러워할 정도의 훌륭한 인프라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전자정부 사업이 김대중 정부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전 세계에서 중앙 레벨에서의 의사결정이 이제 지방 일선 실무자 수준까지 바로 전달될 수 있는 이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이제 이종구 선생님 옛날 질병관리본부장 계실 때 세계보건기구뿐만 아니라 WHO의 제네바까지 연결하는 그런 인프라를 이제 구축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다른 나라가 따라오기 어려운 거죠. 사실 그 당시에 저도 농어촌 인프라까지 이런 거를 연계하기 위한 이런 사업을 실제 이제 원격 건강관리라는 형태로 했는데 이게 2000년 초입니다. 초에 충북대학교 병원의 의료 어떤 지침들을 보건소와 마을 회관까지 연결하는, 그래서 계산군에 있는 10개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과 직접 연결하는 것을 해봤고 국가적으로도 이 인터내셔널하게 연계하는 이 이제 프레임입니다. 이 프레임은 그 당시에 이제 제네바까지 연결하는 그런 형태가 우리가 지원했는데 이 전화기는 2000년 초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로 소위 다이얼패드라고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시지만 인터넷 전화기를 만든 겁니다. 그때 이게 전화기 하나 조그마한 전화기 한 100만 원 정도 할 때 제가 이거를 약 20대 정도 구입해서 보건의료 영역에 이걸 적용하기 위한 사업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앞부분에 여러 지침들 어떤 요구도 이런 게 말씀이 됐지만 실제 현실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오미크론 서지 나올 올해 초죠. 복지부 차관께서 재택치료를 하는데 병원 연락이 안 된다고 하소연하는 거가 중앙일보에 이렇게 대문짝막에 실리는 이런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2000년 초에 정말 우한 코로나가 우한인지 뭔지 할 정도의 신천지에 이런 문제가 터져서 그때 엄청난 소위 ICT 인프라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것을 수기로 했던 이런 현상입니다. 더 깝깝한 것은 2년이 지나고도 2022년 초에 서울시에서 있었던 오미크론 서지 생겼을 때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고 여기 나오는 것은 현재 응급실 의사 선생님께서 페이스북에 실제로 오픈했던 내용인데 정말로 널널한 병원 두고도 환자 밀려 있는 대학병원에 응급 환자도 아닌 환자를 밀어 넣어 놓고 하는 거가 책임을 다했다고 하는 이런 현실, 그리고 전 병원장님께서도 똑같은 이야기로 손자가 아팠는데 실제로 질병관리청에서 병상 배송해 주지 않으면 국내 어느 곳에도 수액을 맞출 수 없다는 환자,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콜라테랄 데미지의 이제 이 문제를 일으킨 거죠. 이거는 수도권 병상에 2022년 봄에 실제로 중환자에 있었던 여전히 카톡방으로 해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성찰로 저는 이제 ICT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게 충분히 가능한데 이걸 왜 못할까, 이런 부분입니다. 결국 크게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지역 현장의 콜라테럴 데미지를 줄이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별도의 군에서 말하는 야전병원 개념의 모듈러 호스피탈 컨셉이 지역에도 준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의사결정을 하는 지침들이 소위 EICU 개념으로 아무리 로컬 상황이더라도
대학에 있는 아까 이제 강원도 사례도 나왔지만 거점 병원에서의 지침이 바로바로 전달될 수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의 커넥티드 호스피탈 개념으로 5G, 6G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이런 거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이 장면은 실제로 바로 고려대병원 옆에 좀 체육관에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코비드 19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야전병원으로 연결할 수 있는 수준의 진료 상황을 엮고, 이게 이제 대학병원과 인터넷 또는 그 별도의 특수망으로, 우리나라에는 재난안전망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난안전망을 설치를 하면 충분히 그동안 우리가 반복적으로 경험하던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은 사실은 이거는 2000년 초에 나왔던 그 대서양을 건너서 실제 원격 진료했고, 이게 지금은 이런 시설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인프라가 실제로 현장 지침에 연결되는 거가, 중앙 지침이 바로 현장까지 연결되는 게 결국 러닝 헬스케어 시스템의 개념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LHS는 2000년 중반에 오바마 정부 들어서면서 굉장히 미국에서는 인프라를 강하게 이제 개발을 했고, IOM에서 이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바이오 인포마틱스로 유전자 정보가 나오는데 엄청난 정보가 프랙티스에 어떻게 결정을 하고 프랙티스에서 나온 데이터를 다시 재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면서 이 LHS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나라는 적어도 저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빨리, 우리나라는 포인트 오브 케어 현장의 데이터가 그대로 리서치 데이터로 연결되고, 이 리서치 데이터가 나얼리지가 실제 프랙티스로 적용하면서 프랙티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다시 피드백되는 이런 형태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또는 더 빨리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LHS에서 소개하는 핵심 컨셉이 결국은 중앙 지침이 지역 현장에 가면 이제 아까처럼 전혀 이제 달리 움직이는 이 영역을 집중적으로 이제 연결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입니다. 거기에는 소위 포퓰레이션 헬스에 대한 데이터가 대단히 중요하고, 더군다나 페이션트 익스피리언스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침이 이렇게 오더라도 환자가 거부하면 어떡하냐, 또는 환자 레벨에서의 또 다른 시츄에이션을 어떻게 현장 매뉴얼에 바로바로 반영할 것인가, 이 부분이 러닝 헬스케어 시스템에서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날리지로 가고, 날리지가 다시 프랙티스로 연결되고, 프랙티스에서 다시 데이터가 나오는 게 거의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거. 이게 우리 의학 자체에서는 그동안 이제 클리니컬 엑스퍼티즈에서는 굉장히 임상 영역에서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소위 지역 자체 리얼 월드에서 이루어지는 페이션트 밸류도 같이 연결되는 게 베스트 에비던스를 연결하는 실제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신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개념은 그동안 이제 ICT 영역에서는 굉장히 이제 앞선 기술과 이게 어떤 기구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문제는 이 인터널 영역과 익스터널, 이 정보가 외부에서 다시 들어와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체제를 얼마나 우리가 잘 만들 거냐, 이제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현장 상황에 따라서 지침이 탄력적으로 적용되는데, 아까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인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현재 법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도 여기 나온 서비스 자체가 지리적으로 또는 기능적으로 개입이 굉장히 큰 부분을 어떻게 현장의 플렉시블한 가이드라인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겠냐, 이 내용이 이제 집중되는 얘기 같습니다. 제가 있는 충청북도 지역에서는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서울에 비교할 때 거의 3배 정도 나옵니다. 아까 이제 김동현 선생님도 말씀하신 그 자료에서도 비슷한 데이터인데, 이런 정도의 문제는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시급한 문제고, 특히 응급과 재난과 같은 상황은 지역 자체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그런 절박함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절박한 부분을 저는 다시 지역 완결형 보건의료 체계로 바꾸는 역할을 좀 해보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정부에 있는 사업들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소개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현재 지역 완결형
그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ICT 관련 인프라들은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연계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현재 한국보건의료연구원뿐만 아니라 국민공단 그리고 보건산업진흥원 그리고 이제 암 같은 경우에는 국립암센터가 자료 연계 권한을 갖고 있고, 저는 조만간 특수병원들, 뭐 원자력, 산재, 국군, 보훈 이 병원들이 어떤 재난의 한안에서는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 요건을 갖춰야 된다. 현재는 이제 국립암센터까지 올해부터 암 환자에 대해서는 자료 연계 권한을 가졌지만 저는 좀 더 넓혀서 이런 거가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되면 사실은 그 1차 자료원에 해당되는 소위 에비던스 프랙티스 센터 개념으로 아까 앞부분에 거점 병원들을 많이 나열하셨는데, 이런 거점 병원들이 에비던스 프랙티스 센터 개념으로 실제 리얼월드 데이터를 가지고 프랙티스 가이드라인을 바로바로 바꿀 수 있는 법적 근거, 어쩌면 지금까지는 여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구조지만 이런 게 저는 어떤 플랫폼 속에서 충분히 작동 가능한 상황이 가능하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병원 단위에서 그동안 분산 연구망이라는 제도를 시행을 했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산자부 예산으로 우리나라 주요 대형 병원들의 정보를 연계하는 건데, 보건복지 영역에서 의료 정보를 더 붙여줄 수 있는 이런 부처 간 협의가 좀 부족해서 이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좀 임상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는 재난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부처가 달리 되더라도 서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쓰일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그 CDM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임상 시험 데이터 그리고 또 재난에 관련된 데이터는 WHO를 통해서 연계하는 이런 인프라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고 지금 작동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을 활용을 하면 소위 그동안 대형 병원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임상 의사결정을 하는 RCT 개념을 저는 커뮤니티 RCT 개념으로 충분히 확산 가능하고, 이런 커뮤니티 RCT가 특정 질환 또는 특정 지역 이런 여건에서도 충분히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는 규제 프리 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역에서는 기존에 있는 법률적인 것도 다 프리하는 형태의 영역이 있는데, 서비스의 전달에 있어서는 규제 프리 존 개념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적어도 이 재난과 관련된 이런 영역에 있어서는 이 서비스의 공급이 현장에서의 이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조정 가능한 어떤 그런 형태, 그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 몇 가지 이제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렸던 하드웨어적인 내용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내용들이 좀 필요합니다. 최근에 지역사회의 스마트 헬스케어라는 컨셉으로 여러 부처에서 여러 지역에 많은 예산들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면 해결할 수 있겠다. 특히 여기에 이제 제일 가운데 있는 이 퍼스널 헬스 레코드 컨셉은 보건복지부에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환자 레벨에서 데이터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이런 인프라를 현재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내년 내후년에 되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모듈러 호스피탈의 하드웨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기능적으로는 거점 병원에 있는 중환자실 의사결정의 데이터가 충분히 인터넷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능, 이거는 실제 서울대 분당병원과 인근에 있는 의료원을 연결해서 이와 같은 통제 시스템을 가지고 서울대 병원의 8개의 ICU와 직접 연결해서 의료원 레벨에서의 문제를 24시간 스포트하는 그런 컨셉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지역사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노인정, 이 학교 그리고 약국 또 편의점과 관련된 소위 재난에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인프라에는 소위 감염병 안심 공간 조정을 통해서 소위 개인 단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센스나 이런 거를 구비한 형태로 지원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디지털 재난 지원망, 아까 이제 법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디지털 재난 지원망이 소위 러닝 헬스케어 시스템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을 한번 그려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IT 쪽에 오랜 동안
그 봉사를 하면서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보건의료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거냐 해서 디지털화하는 그런 쪽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 주셨습니다.